2026학년도 건국대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먼저 제시문부터 봅시다. 제시문 가와 나는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4자리 자연수 n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n은 진수에도 들어있고요. 6분의 파이의 앞에도 n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n이 자연수면 로그 2의 n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도 양수이어야 합니다. n 대신에 1, 2, 3, 4, 5, 6을 집어넣어서 몇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인 함수를 그려서 n이 1일 때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입니다. n이 2분의 1이면 사인 6분의 2 파이, 다른 말로 사인 3분의 파이, 그 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n이 3이면 6분의 3파이, 사인 6분의 3파이는 1이죠. n이 4면 다시 2분의 루트 3, n이 5면 다시 2분의 1, 6이면 0, 0은 안 돼요. 사인 값이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6분의 n파이가 될 수 있는 값들은 3가지밖에 없어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그 중에서 일단 답은 2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인 6분의 n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n은 4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100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n값은 9보다는 큽니다. 이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입니다. 얘는 9보다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값이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면 2개를 곱했을 때 6보다 크게 나와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 값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루트 3은 1.732 무한소수예요. 루트 3은 1.7보다는 큽니다. 2분의 9, 다시 말해서 4.5에다 1.7을 곱하면 7.65가 나와요. 그러니까 6보다 크다고요. 따라서 사인 6분의 n파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인 6분의 n파이가 1이어도 당연히 만족을 못하겠죠. 얘는 9보다는 큰데 9보다 큰 숫자에다 1을 곱하면 6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사인 값은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풀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세변을 로그 2의 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로그 2의 n이 분모로 들어가는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부등식에서 이쪽을 살펴봅시다. 로그 2의 n은 9보다는 커요. 따라서 로그 2의 n분의 6은 9분의 6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사인 값은 얘보다, 다시 말해서 얘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하는데 2분의 1은 9분의 6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2분의 루트 3은 9분의 6보다 큽니다. 2분의 1.7만 계산해봐도 9분의 6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은 더더욱 안 되겠죠. 따라서 사인 6분의 n파이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인 6분의 n파이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서 다시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n이 1000이거나 1001, 1002 이런 숫자이면 5보다 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가 10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2의 10제곱이 1024이기 때문에 따라서 n값은 1024보다는 큰 숫자이어야 합니다. 반면 여기 있는 숫자가 2의 몇 제곱? 그렇지. 2의 12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6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12 곱하기 2분의 1은 6이잖아요. 6은 6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n값은 2의 12제곱인 4096보다는 작아야만 합니다. 그래프로 돌아와서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n값을 찾아봅시다. n이 1이어도 되고 n이 5여도 됩니다. 그리고 n이 몇? 그렇죠. n이 13이어도 됩니다. 주기가 2파이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2파이가 되고 n값 입장에서 보면 n값이 12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n이 6분의 5파이일 때 사인 값은 2분의 1이고 이 길이가 2파이이므로 n값이 12만큼 커지는 효과예요. 얘는 n이 5일 때고 얘는 n이 몇일 때? 그렇죠. 얘는 n이 17일 때가 됩니다.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n값들을 적어보면 n이 1일 때, n이 13일 때 공차가 12가 되므로 그 다음 숫자는 25, 그 다음 숫자는 37 이렇게 진행되던가 아니면 n이 5이거나 아니면 n이 17이거나 공차가 12가 되므로 그 다음 n값 29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인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n값은 이렇게 공차가 12인 등차수열, 일반항을 적어보자면 12m-11 형태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86, 87, 341까지 가능하고 그 개수는 341에서 86을 뺀 후 1개를 더해줍니다. 또는 5, 17, 29 형태의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고 일반항을 구하면 12L-7 형태가 됩니다. 이 등차 수열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L 값들을 정하면 85, 86, 340까지 가능합니다. 그 개수는 340에서 85를 뺀 후 1개를 더한 256개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512개가 됩니다. 답안 작성법입니다. 먼저 sin 6분의 n파이가 양수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은데 그리면 전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도 편하고 답안 작성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래서 sin 6분의 n파이가 될 수 있는 값이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sin 6분의 n파이가 2분의 1 뿐이다라는 사실을 규류법으로 보여주던가 부등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sin 값에다 2분의 1을 집어넣고 n 값이 1024와 4096 사이에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정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등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정해주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서 답안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1번 문제 해설을 마칩니다. 구독을 누르면 논술로 합격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2번 문제 함께 봅시다. 먼저 재심은 가에는 사인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A라는 점의 좌표는 3,0입니다. B라는 점은 0,4입니다. 그리고 각 A, O, B는 당연히 몇 도? 90도죠. X축과 Y축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따라서 선분 AB가 뭐다? 그렇죠. 지름입니다. 그러면 지름의 길이는 5입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몇? 5분의 3이고요. 사인 알파는 몇이다? 5분의 4입니다.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도 알파, 이 각도 세타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 선분 OP와 AP와 BP의 길이를 세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AP의 길이는 사인 법칙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분의 AP는 지름 5다. 따라서 AP는 5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BP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각은 몇이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분의 BP는 지름인 5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따라서 BP는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제 OP라는 길이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해 봅시다. 이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입니다. 얘가 알파니까 얘가 90도고
따라서 이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세타 분의 OP는 지름인 5가 됩니다. 다시 중간 점검. 지름은 5이고요. AP의 길이, BP의 길이, OP의 길이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더하기 알파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쓰입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는 덧셈 정리 공식 풀 사에 의해서 앞에 숫자 5가 있었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사인 알파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코사인 알파 몇이었니? 코사인 알파 5분의 3이었고 사인 알파 5분의 4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 5분의 3, 사인 알파 5분의 4, 코사인과 사인에 각각 5분의 3과 5분의 4를 대입해주면 코사인의 5배 곱하기 5분의 3이므로 3코사인, 마찬가지 계산으로 4사인이 남습니다.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OP의 길이를 더해서 몇이라고 부른다고? F세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F세타는 사인이 몇 개? 9개, 코사인이 8개입니다. F세타는 9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8배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로 묶었습니다. 9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있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므로 코사인을 곱해주면 8배의 사인 여기 있습니다. 두 식이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세타가 1사분면이므로 코사인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부호만 따져주면 도함수의 부호를 따질 수 있습니다. 탄젠트 값이 8분의 9가 되는 세타 값을 세타 제로라고 부릅시다.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으면 탄젠트는 8분의 9보다 작습니다. 탄젠트가 8분의 9보다 작으면 8배를 해도 9보다 작습니다. 9에서 9보다 작은 수를 빼면 양수. 그래서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으면 도함수는 양수가 나옵니다. 반면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크면 탄젠트는 8분의 9보다 크고 8배를 하면 9보다 크게 됩니다. 9에서 9보다 큰 수를 빼면 음수. 따라서 도함수는 음수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탄젠트 세타 제로가 8분의 9가 되는 세타 제로에서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뀝니다. 증감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타 제로에서 도함수는 0이고 세타 제로에서 유일한 극값이면서 극대입니다. 유일한 극값이면서 극대면 뭐다? 그렇죠. 바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극값이 유일한데 하필 걔가 극대면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F세타의 최대값은 F세타 제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F세타 제로는 9배의 사인 세타 제로, 8배의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 제로는 어떻게 구할 거냐? 탄젠트 세타 제로가 8분의 9였으므로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빗변의 길이를 구합니다. 빗변의 길이가 루트 145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제로는 루트 145분의 9, 코사인 세타 제로는 루트 145분의 8이 됩니다. 사인 세타 제로 루트 145분의 9, 코사인 세타 제로 루트 145분의 8입니다. 그러면 F세타 제로 사인 값에다가 이거 넣고 코사인 값에다가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루트 145분의 145가 되고 약분하면 루트 145가 됩니다. 이 값이 F세타의 최대값이 됩니다. 한편 직선 OP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세타 제로가 8분의 9이면 탄젠트 세타 제로가 8분의 9이면 직선 OP의 기울기는 뭐다? 8분의 9가 됩니다. 또한 직선 OP는 원점을 지납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8분의 9x가 됩니다. 답안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림 없이 글씨로만 답안을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주어진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와 문자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그리고 덧셈 정리를 통해서 각각의 길이들을 구해주고요. 세 길이 합을 F세타라고 두고 도함수의 부호 판정을 해주면 되는데 도함수의 부호 판정에서 증감표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놓으면 가독성도 좋고 설명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제로와 코사인 세타 제로가 몇인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와 설명에 집중하지 말고 팩트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구하라는 값을 정확하게 다 적어주면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구독을 누르면 다음 해설 강의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12개의 점을 연결하여 3개의 다각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다각형끼리는 만나지 않고 12개의 점은 빠짐없이 사용됩니다. 예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삼각형 하나, 삼각형 2개, 그리고 육각형 하나 이처럼 다각형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오각형 하나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오각형 하나 또는 사각형 3개 또는 삼각형 2개, 육각형 하나로 3개의 다각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1과 그림 2를 분석하면 다각형과 다각형 사이에 다각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가능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12라는 숫자가 3가지로 표현된다는 사실과 다각형 사이에 다른 다각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끼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먼저 해줍니다. 다각형과 다각형 사이에 다른 다각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사각형 3개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은 한 가지, 돌려도 똑같죠. 삼각형 2개와 육각형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이 두 도형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불러보세요. 3, 4, 5. 얘는 3, 5, 4. 회전해서 포개지는 같은 배열이 아닙니다. 따라서 2가지가 됩니다. 우리 교재는 설명이란 칸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칸은 답안지에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각형 돌려도 똑같다. 그리고 삼각형 2개, 육각형 하나도 돌렸을 때 똑같다. 수리논술 답안은 이유 설명보다는 과정 설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번엔 다각형과 다각형 사이에 삼각형이 끼어 있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삼각형의 왼쪽에 삼각형, 오른쪽에 육각형, 왼쪽에 육각형, 오른쪽에 삼각형. 두 도형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 2가지. 삼각형의 왼쪽에 사각형, 오른쪽에 오각형, 왼쪽에 오각형, 오른쪽에 사각형. 같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는 2가지. 여기서 질문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점 하나를 밑에 두고 점 2개를 위에 둔 이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면 다른 도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도형이 여기 있잖아요.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 것 맞고요. 경우의 수 2가지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 설명칸에 그림을 다 그려 놓았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답안에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끼인 도형이 사각형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사각형은 삼각형과는 다르게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위에 2개, 아래 2개, 위에 하나, 아래 3개, 사각형 왼쪽에 삼각형, 오른쪽에 오각형, 사각형 왼쪽에 삼각형, 오각형, 사각형의
왼쪽에 오각형, 오른쪽에 삼각형. 얘네들이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럴 줄 알고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오각형과 삼각형의 위치를 바꾸어도 회전하면 동일한 그림이 됩니다. 사각형 옆에 사각형과 사각형이 있는 경우, 사각형 옆에 사각형과 사각형이 있는 경우의 수도 2가지 해서 끼인 도형이 사각형인 경우는 5가지가 됩니다. 끼인 도형이 오각형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위에 2개, 아래 3개, 삼각형과 사각형. 이 경우랑 위에 2개, 아래 3개, 사각형과 삼각형은 회전했을 때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래 경우도 위에 하나, 아래 4개인 오각형과 삼각형, 사각형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있을 때와 사각형, 오각형, 삼각형 이 순서로 있을 때는 다른 도형이 됩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4. 끼인 도형이 육각형이면 6, 3, 3 한 가지. 이때 6은 위에 3개, 아래 3개, 위에 2개, 아래 4개, 위에 하나, 아래 5개처럼 각각의 경우의 수가 다르므로 경우의 수는 3이 됩니다.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하면 20까지. 정답은 20입니다. 건국대 2026학년도 모의고사 4번입니다. 제시문에는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넓이를 ft라고 불렀습니다. ft에 대해서 f' 12분의 파이와 ft가 최대일 때의 p점의 x좌표와 q점의 x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ft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ft가 이겁니다. ft를 구하기 위해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의 r제곱에 중심각 4t를 곱합니다. 얘가 2t였기 때문에 중심각은 4t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때 끼인각은 파이 빼기 4t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넓이를 구했고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2개 더한 거에서 이거 2개 더한 값을 뺍니다.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ft가 t 더하기 2분의 1에 사인 4t 빼기 2분의 1에 사인 2t로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 f' 12분의 파이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ft를 미분한 다음에 t 대신에 1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4 곱하기 12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2t니까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2 빼기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4-2번입니다. t의 범위가 4분의 8보단 작겠죠. 1번에서 ft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번에서 ft를 구했습니다. t 더하기 2분의 1의 사인 4t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t였습니다. 물론 1번에서 도함수까지 구해놨습니다. ft의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어서 도함수를 이용할 건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사실은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선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을 텐데 지금 당장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4t를 2 코사인 제곱 2t 마이너스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코사인 2t고 얘도 코사인 2t의 제곱이 되므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 결과는 4 곱하기 코사인 2t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루트 17 곱하기
코사인 2t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이 됩니다. 이때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죠. 음수예요. 얘는 양수야, 음수야? 2t가 90도보단 작았잖아요. 따라서 1사분면이고 코사인은 양수였습니다. 양수에서 음수를 뺐기 때문에 이쪽 값은 무조건 뭐가 돼? 그렇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였던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었는데 도함수의 부호 판단은 이 수식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의 음량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2t와 8분의 1 더하기 루트 17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코사인 2x 그래프를 이용해 봅시다. 8분의 1 더하기 루트 17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알파로 갑시다. x가 알파보다 작으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알파보다 작으면 코사인 값은 얘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부호가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됩니다. 알파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증감표로 확인해 보자면 t의 좌표가 알파일 때 도함수는 0이 되고 알파보다 작으면 도함수는 양수, 알파보다 크면 도함수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t 콜 알파에서 ft가 극대입니다. 게다가 극값이 유일하거든요. 유일한 극값이면서 극대면 뭐다? 그렇습니다. 최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ft는 알파에서 최대가 되는데 그때의 점피의 x좌표는 누구였냐? 문제의 그림에서 요 각이 몇이었어? 요 각이 2t잖아요. 따라서 t가 알파이면 2t는 2알파가 될 거고 P점의 x좌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므로 1 곱하기 코사인 2알파입니다. 우리는 P점의 x좌표와 Q점의 x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점의 x좌표 구해냈고요. 이제 Q점의 x좌표를 구해봅시다. t가 알파라면 요 각은 2알파, 따라서 요 각은 4알파가 될 것이고 반지름은 1이므로 Q점의 x좌표는 1 곱하기 코사인 4알파가 됩니다. 코사인 4알파는 코사인 2알파를 가지고 백악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2알파는 몇입니까? 코사인 2알파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값이므로 8분의 1 더하기 루트 17이 됩니다. 코사인 4알파는 몇이겠어? 백악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 코사인 제곱 2알파 마이너스 1이고 정리해서 계산하면 16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루트 17이 나옵니다. 답안 작성법까지 알아봅시다. 이토록 자세한 그림은 필요가 없습니다. ft를 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수식 계산을 실수하지 않고 연산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서 1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도함수를 정확히 보여주고 나서 이 그림까지 그려주면 더욱 좋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증감표를 그린 다음에 알파에서 극대임에서 최대인 것을 보여주고 대각공식으로 답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4번 문제의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렇게 자세한 해설지를 가진 교재를 예스24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